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강아지 척추 질환이라고 이제 통칭을 이제 하고, 다만 이제 대부분 이제 디스크가 제일 많기는 하죠. 그래서 강아지들에서 디스크로 인한 척추 질환이 가장 이제 흔한 편이기는 한데, 척추 질환에 디스크만 있는 거는 아니라서 일단 전반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크게 분류를 나눌 게 앞다리를 기준으로 앞다리 위쪽, 그러니까 머리와 목 쪽에 이제 척추 질환, 이 가슴뼈와 이제 허리뼈, 그리고 이제 꼬리뼈를 포함한 이쪽에 이제 아래쪽 이제 척추 질환, 이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거고, 가장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게 이제 흉뇨추, 이제 앞다리 뒤쪽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라서 보호자분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대부분 동일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아이들이 어딘가 구석에 가서 숨으려고 한다. 그래서 잘 안 움직이려고 하고, 숨어서 안 나오려고 하고, 그리고 왜 그래? 이제 나와봐 해서 이제 안아주려고 하면 뭔가 되게 피하거나, 아니면 이제 싫어하거나, 생전 그런 모습 보인 적 없는 아이들이 이제 보호자한테 약간 으르렁거리거나 이제 물려고 하거나, 이런 모습들, 이제 전형적인 이제 신경계 질환, 그러니까 뭔가 이제 찌를 듯이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은 약간 욱신욱신거리는 느낌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척추 때문에 아픈 경우는 이제 뭔가 찌르는 듯한 고통이라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경계하고 이제 안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이제 증상을 집에서 보이게 되고,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이제 신경계 평가, 아이가 이제 다리에 감각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보행이 이제 정상적인지, 그냥 걷는다와 이제 보행이 이상하다는 좀 다른 얘기라서, 감각이 떨어지면서 이제 발등으로 걷는다던가, 발을 이제 끌면서 걷는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특정 척추 사이 공간을 눌렀을 때 이제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제 다리에 감각이 떨어지거나, 이제 이런 상태다라고 한다면 이제 신경계 질환에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혹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후지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주저앉아서 이제 못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대소변도 자기 스스로 보지 못하는 이제 상황으로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척추 신경계 질환이 의심이 될 때는 이제 MRI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이제 어디에 이제 어떤 병변이 이제 얼만큼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강아지들에서는 대부분 이제 디스크, 이제 파열로 이제 진단이 나는 경우가 있고, 어느 한 군데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군데도 있는 경우가 있지만, 어디가 지금 증상의 이제 메인 병변인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이 이제 MRI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는 거고, 낮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이제 척수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색전증이라던가, 안 좋은 경우는 이제 종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일 수도 있어서, 무조건 이제 신경계 질환이다, 신경계 증상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디스크만 있는 건 아니라서 MRI를 통해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게 이제 치료의 이제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치료 옵션을 이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강아지들 이제 디스크가 왔을 때 저희가 보통 이제 증상의 이제 정도별로 이제 단계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가장 이제 쉽게 나누는 단계가 이제 아이가 걸을 수 있는 단계냐, 아니면 걸을 수 없는 단계냐, 이제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고, 보통 1, 2단계에서는 이제 걸을 수 있는 단계, 이제 3, 4, 5단계에서는 이제 걷지 못하는 단계로 나눠지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디스크가 있는데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나요? 뭐 어떤 강아지는 이제 침치료나 아니면 이제 약 먹고 낫다는데 이게 수술이 이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데, 침치료나 약으로 나을 수 있어요. 나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확률적인 차이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 보통 아이들이 이제 걷는 단계 1단계나 2단계 마비에서는 이제 침치료를 하던 이제 수술을 하던 아이들이 이제 잘 회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수술이 좀 더 이제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대부분의 아이들 한 90% 정도 이상의 아이들이 이제 잘 회복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약이나 뭐 침치료나 이제 재활치료, 물리치료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사실 이제 잘 회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런 치료를 하더라도 이제 반응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통증이 지속된다거나, 아이들이 이제 발등으로 걷거나 이제 다리를 끌고 걷는 증상들이 이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수술적인 옵션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걷지 못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이제 골든타임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1, 2단계에서 약을 쓰고 재활치료를 할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예후가 이제
좋기도 하지만 약을 쓰고 재활치료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도 나중에 수술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3단계 이상의 마비가 왔을 때는 빨리 수술을 해줘야, 보통 이제 48시간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48시간 정도 이내에 이제 진단과 이제 치료가 들어가야 아이들이 다시 걷게, 다시 뛰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최대한 빠른 수술을 이제 고려를 하시는 게 더 나은 이유를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래서 3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약을 써서 침 치료를 해서 재활 치료를 해서 잘 걷게 될 확률은 이제 50%. 그래서 뭐 4단계, 5단계로 넘어가면 뭐 이제 20%, 뭐 이제 5% 이제 이렇게 이제 급속도로 떨어지고, 수술을 했을 때는 뭐 그래도 뭐 80%, 70%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확률이 이제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걷지 못하는 정도의 마비가 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고민의 여지는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수술하기가 너무 위험해서, 사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다시 아이들이 걷게 만들어 주려면 최대한 빠른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 치료를 이어가는 게 가장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아이들이 이제 못 걷고, 물론 이제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이제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지내고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5단계의 완전 마비, 스스로 이제 배변 배뇨를 못하는 상황이 만약에 그대로 그 단계에서 남아버리게 되면 사람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만성적인 방광염이 생기고 이제 욕창이 생기고 아이들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적어도 걷게까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배변 배뇨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라도 만들려면 최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